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크리스마스에 맞는 좀 뭐 성탄절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미리 지금 양해의 분위기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네.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그 촌철님들 아마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그 전날에는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요. 네. 자, 이런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는 오늘은 천기 누설이 아니라 네. 심기 누설을 좀 해야겠습니다. 심기 누설. 네, 뭐 그것도 제 심기인데요.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 일단 밑자락을 이렇게 깔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많은 방송에서 이제 재판 결과를 이제 예측하는 게 우리 변호사니까요. 네. 법을 공부를 오래 했고. 근데 사실은 최근에 한 6개월간 거의 100% 틀렸습니다. 자랑이다. 그래서 제가 저도 어디 가서 이거 예측을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급기야 음. 어제하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징계 결과를 집행정지 인용이냐 기각이냐 예상을 해보라는 자꾸 짓궂게 다들 질문들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도 반대로 나오니까 음. 인용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하도 요새 반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펠레일 거라고 예, 생각. 펠레. 그죠. 이건 또 맞네요. 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또 안 맞은 거죠. 내용상으로는 또 틀린 거죠. 형식상으로는 맞았고. 네, 자 심기, 저도 심기를 네.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머털도사의 심기 누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뜸들이지 마시고 예. 어떤 얘기를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나왔고 네. 효력 정지 결정 나왔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우리 짚어보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왜냐하면 네,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단편이 참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그 단편에 빠지지 말고 음흠. 이 비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영화 메멘토 혹시 봤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제가 3번 봤을 때 이해를 됐어요. 명작 중에 명작 메멘토로 비유를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이게 같은데. 역순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승전결이라고는 서사 구조를 해체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승전결기가 되든 뭐가 예. 되니까 막 섞어버린 거잖아요. 섞어버려. 한쪽은 직진으로 가고 한쪽은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문제는 뭐냐면 섞어버리다 보니까 한 단편만을 뽑아서 보면 도대체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아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헷갈리잖아요. 아하. 근데 결국은 어떤 그 사건의 발단 처음을 마지막에 보여줄 때 비로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판결 그 자체 하나의 단편, 음흠. 그다음에 어떤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그 단편에 지금 들어가지 말고 네. 그건 조금 전에 3부에서 짚었으니까 예. 저는 한번 시원으로 가보겠다. 자, 근원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장면 보지 말고 네. 시원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자,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네. 뭐예요? 크게 세 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하. 하나하나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 예. 그건 그거고 음흠. 이건 이거다. 나 심경 오늘 되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이것처럼 그러니까 명확한 말이 그건 없는 그거고 게. 이건 이거다. 예. 예. 자, 한번 봅시다.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자 말이 쏟아졌습니다. 네. 크게 두 갈래였어요. 음흠. 하나는 뭡니까? 정경심 교수를 비난하는 말들이었어요. 파렴치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총장을 칭송하는 말들이었어요. 옳다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윤석 그렇죠. 잘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느냐?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 두 개가 네. 정경심 비난과 윤석열 칭송이 하나의 세트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음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네. 정경심 교수의 파렴치 행태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네.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았다. 윤석열 옳았지 않느냐? 윤석열이 옳았다. 음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나오죠. 그다음에 언론은 조국 수사가 과잉, 표적 수사라는 그동안의 비판은 이제 설탕이 없어졌다. 아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시원으로 가자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윤석열 따로 보고
정경심 떨어보고 다 따로보자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러니까 네. 저는 정경심 교수가 지고지순한 순백에 존재하다 뭐 이렇게 강변하려고 지금 이런 말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거 딱 하나인데 네.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음흠. 윤석열 총장이 지휘했던 수사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 부분이네요. 바로 그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야당 인사나 언론의 평가 그 논리는 뭐냐면 결과론이에요. 네. 저봐 유죄 나왔잖아. 그러니까 수사 정당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평가의 논리는 결과론인데 평가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건 세탁하기라는 거예요. 세탁이에요. 세탁하기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세제 삼아서 음흠. 검찰 수사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의 행태에 묻어있는 얼룩을 세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검찰의 일탈에 대한 이건 사전 면죄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뭐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모든 걸 해도 상관없다 이거라는 거네요. 동기가 무엇이건 목적이 무엇이건 결과만 좋으면 다 정당화되는 거냐? 한번 이런 그러면 반박이 이야기해보라 이런 건데요. 아. 자, 이런 세탁 논리에 따르면 네. 이 세상에 기획 수사도 없고요. 표적 수사도 없고요. 음흠. 과잉 수사도 없고요. 먼지떨이 수사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털어가지고 하나만 나오면 먼지 그러면 하나만 나와도 먼지 한 톨만 나와도 검찰의 수사는 다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먼지 나왔으니까 정당한 식 준다. 그렇죠. 어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이 옳았다가 아니라 네. 정경심 교수가 설령 징역 4년이 아니라 40년형을 선고받았어도 윤석열은 틀렸다. 아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자, 그렇다면 조국에 대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결국은 정치 수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아하. 시의원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말씀 돌아가 보시죠. 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노름이었다. 노름이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을 검열한 겁니다. 검열한 거다. 그다음에 행정 영역의 판단이 정치 영역의 국민적 합의를 대체하려고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건 명백한 일탈이고요. 음흠.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과 검찰 윤석열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이건 완전히 별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가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유죄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걸 떠나서 시작부터를 따져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세 개를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걸로 보고 두 번째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있습니다.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오늘 우리 그럼에도 워털 조사. 불구하고 단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시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단죄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아니면 윤석열 둘 누구를 다겠죠. 단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랬다. 아. 명백한 일탈이기 때문에 예. 이건 마땅히 단죄를 해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좀 같은 편 같고 견제가 좀 미약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법원 판결과 또 검찰 수사는 별개라고 아까 말씀드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와 네. 검찰 수사의 어떤 목적과는 별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설령 법원의 견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애당초 뚜렷해요. 뭐냐면 검찰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일탈은 불순한 수사 의도잖아요. 그렇죠. 수사 결과가 아니에요. 의도를 판결하진 않아요. 근데 법원은 검찰의 수사 의도를 판결하지 않아요. 수사 결과만 판결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먼지떨이는 보지를 않고 먼지만 보는 거예요.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그거죠. 기소하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설사 다른 거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당신들의 수사 뭔가 목적과 의도 더 나아가서 기소가 불순하니까 무죄 이렇게는 안 게 간다는 안 거예요.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긴 해요. 공소권 남용이 이론이라고 있긴 한데 예. 그것을 적용하는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법원의 견제라고 하는 것이 단죄의 방법과 루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징계 있잖아요. 징계 이것도 어려웠죠. 지금 보면 이건 뭐 더 어렵게 어렵죠. 일탈의 정점에 지금 예. 총장이 총장이 있는 건데 무슨 뭐 그러니까 징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네,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두 가지죠. 하나는 검사 징계법이 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청법이 있어요. 그래서 봤어요.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에 해당 사항이 있을까? 근거 조항이 있을까 봤더니 검사 징계 사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허. 그다음에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렇죠.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 이런 건 징계할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엿장수한테 맡기는 조항이죠. 그렇죠. 판단함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얘기지요.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인데 엿장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검찰요, 법무부 같은 검찰. 편이잖아. 같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법무부가 뭐 검사징계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우리 다 봤지만 아니 그러니까 검찰 자체 법무부가 나선다고 해서 네. 아니 어제 나온 거가 단적으로 나오잖아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대통령 탄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잖아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그거 쉽게 된 것 같은데. 쉽게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 올라가는 거는 눈 깜짝할 새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뭐 그 법무부가 징계를 추진하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저는 계속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찰의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탈,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그렇죠. 지금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탈적인 수사, 한번- 정치적인 수사. 한번 잘 보자고. 네. 자, 윤석열 총장의 경우를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해서 단죄가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 차원의 그런 말이 표피적으로만 아니라는 거네요. 표피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본 주제, 오늘의 본 주제. 그러니까 정치 수사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 지휘를 한 건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어찌 보면 징계 사유가 안 된다. 가장 검찰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건데 이거는 네.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 빠지고 나머지들을 징계를 했는데 소명 등등 절차 위반 등등으로 지금 집행 정지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저는 또 하나가 떠올라요. 마지막으로 국회 탄핵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있죠. 검찰총장도 국회의회에서 탄핵 소추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분의 1 이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 좋은 개설구예요. 그 조항이. 예. 자, 왜요? 탄핵의 요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죠. 그렇죠. 그냥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는 게 아유,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웃기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면제 한 톨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헌법 위반도, 네. 법률 위반도 아니게 됩니다. 다 피해가는 거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자 법률 위반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직권남용죄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지휘를 해서 기소를 한 거니까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요거가 유일하게 가능한 어떤 처벌 근건데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예. 뭔지 한 톨을 끌어내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끌어내면 음흠.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판례대로 그렇고요. 네. 그렇죠.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실제가 어떻든 간에 형식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획 수사를 한 게 아니야. 음흠. 정치 집단이든 시민 단체든이 먼저 고소 고발을 해서 네. 그거를 받아서 수사를 한 결과야 우리는 음흠. 직권남용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구멍이 이건 개구멍도 아니에요. 커다란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거예요. 뻥. 아, 그러니까- 구멍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빛 좋은 개살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네. 이 지점에서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과장을 하시면 오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시긴 아니 해요. 봐봐요. 자, 이 대목 많은 분들이 공수처를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공수처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그다음에 저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기 저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근데 한번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에만 한정을 해서 네. 검찰을 견제하고 그 구성원의 범죄를 단죄할 기구로 이제 공수처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공수처를 동원해서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네. 제가 지금 전에 국회의 탄핵이 어렵다,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했는 게 그게 공수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뭐 거예요.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 탄핵 발의 요건을 공수처의 범죄 성립 요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헌법하고 법률의 위반을 해야지만이 탄핵을 할 수 있고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특히 공수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범한 죄에 한당이 되잖아요. 예. 재직 중에 범한 죄. 죄가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지금 저는 예를 들었는데 네.
아니 우리 그래 저 먼지 한 톨 잡아서 기소해서 유죄 끌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야? 그렇게 결과가 날 겁니다. 그럼 이게 공수처가 건드릴 수 있느냐고요.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냐? 처벌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검찰의 일탈은 네. 어떠한 제도나 어떤 시스템으로도 지금 건드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꾸 그렇게 심기만 좀 하지 말고 못자란 말입니까 그럼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하. 있어요. 그게 뭐냐? 시민의 저항과 규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초동 또 지난 촛불 광장도 있었고 지금 서초동에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촛불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시민의 참여는 제가 볼 때는 정당합니다. 네. 두 가지 점에서 정당한데요. 하나는 원칙적 측면입니다. 네. 국민 주권은 선거 때나 내지 여의도에서나 행사되는 제한적 주권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행사돼야 된다는 건 주권자 모독이에요. 네. 주권의 행사는 국가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국민 그렇죠. 주권론의 기본적인 그렇기 겁니다.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시민의 참여, 시민의 평가, 필요하다면 규탄, 저항 내지 지지도 포함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건 정당한 거예요. 무조건 네. 정당한 거예요. 네. 다른 하나는 현실적 측면인데요. 네.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기존 시스템으로는 단죄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안 되면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현실적 이런 논리는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적 이유인데 현실적 이유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가 있죠? 그게 하나? 뭐냐면 예. 바로 정치의 함정인데 아. 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음흠. 검찰에게는요 일탈의 여지를 더 넓혀주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해요. 자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째서 그렇죠? 그거는? 자 보자고요. 네.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속성이 이건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게 정치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하면 여당 야당 있는 거니까요. 쉽게 무조건. 하면 네. 정치는 패싸움이에요. 무슨 무리지어서 패싸움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없어요. 그런데 네. 자 검찰이 이 판에 뛰어드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패가 갈려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고 찬반이 갈리고 지금 우리 국가 우리 돌아가는 모습 보면 딱 그래 보이잖아요. 손익이 갈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 이런 행보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우군이 나오고 적군이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 패싸움이 개입이 된다면.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한 당파를 건드려. 네. 그러면 다른 당파가 실드를 쳐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실드 치고 있잖아요. 미칠 게 없죠. 네.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네. 검찰이 이 조직 논리에 따라서 당파를 오가면서 이 당파도 쳤다가 저 당파도 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적폐 수사 한다가다 갑자기 현 정부도 살아있는 권력도 찔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어느 당파에 쏠려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당파도 치고 저 당파도 쳤다. 그럼 네. 우리는 중립이고 독립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겉포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균형 있고요. 잡힌 검찰 모습을 구현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엄밀하게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딱 그 스탠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적폐 수사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세력을 쳤고 다 잡아넣었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한다면서 민주당 세력을 쳤고 다 잡아놓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은 네. 그냥 걸리면 지르는 무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게 사심이 없는 네. 그냥 단순 무식하게 걸리면 죽는다라는 모드.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런 모양새는 띄고 있는데 음흠. 포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검찰의 이익이나 음흠. 검찰의 조직 논리가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면 네. 이때부터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게요. 네.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력의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는 것. 음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등식화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이런 등식에서는 뭐냐면 주체는 누구냐면 권력이에요. 네. 검찰은 대상이었죠. 음흠. 권력이 검찰 갖고 노는 이거 됐잖아. 주물은. 실제로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땐 그렇게 그렇죠.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등식만 갖고 보면 지금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하. 지금은 주체가 검찰이에요. 네. 검찰의 주도하에 정치판이 오히려 조율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제가 조국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봤던 이유가 네. 거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명제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 논리로부터의 독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도 정치 논리에서 빠져야 된다. 독립되어야 된다. 자,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예. 정치 논리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그 동력은 어떻게 된다느냐? 네. 권력, 정치. 이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이 선하든 무능하든 네. 검찰을 손아귀 해서 놓는다고 독립이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이 검찰을 손아귀 해서 놓으니까 검찰이 더 장난쳤던 게 최근 몇 년의 역사잖아요. 계속 봤잖아요. 노무현 그렇잖아요. 대통령 봤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파의 논리. 그죠? 네.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떤 검찰의 정치 독립의 어떤 구현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시민의 힘만이 음흠. 때로는 검찰을 끌고 음흠. 때로는 검찰을 치면서 그래서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동력이다. 아하.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시민의 검찰 감시, 시민의 검찰 비판 네.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네. 그래서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욕하셔라. 검찰은 성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욕해도 되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욕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주권은 모든 곳에 다 미쳐야만 돼요. 좋아요. 성역은 없어요. 다만 네. 사실에 기초하고 음흠. 합리성에 의지해서 하라. 그래야만이 오히려 힘이 더 배가가 될 수 있다. 저 오늘 심기 불편 우리 신기 누설 예. 머털도사 얘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도 되고 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네.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우리 시민들요 바쁩니다. 코로나 뭐 맞아요. 자영업자들 맞아. 뭐 계속 이거 보고 뭐 또 촛불 들고 이 추운데 촛불 들고 나왔다가 코로나 걸리면 하여튼 어쨌든 맞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의제가 있는 건데 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시민들이 이제 광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죠. 웬만하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가 있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장난치는 것. 바로 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뺏으면 되는 거예요. 뺏는다고요? 뭐냐면 장난치는 그 장난감이 뭐예요? 수사권과 기소권 아닙니까? 이걸 두 개를 다 쥐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면 돼요. 완벽하게 분리는 네 어디서? 아니, 합니까? 오. 그걸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수사를 갖고 장난 못 치는 거죠. 장난 자체를 못 치는 거네. 그잖아요. 오. 응? 오호. 제도방책은 이거예요. 뭐냐면 6개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보장을 하는데 지금 이게 검경 수사권이잖아요. 네. 조정안이잖아요. 네. 다 뺏어. 싹 다 뺏어. 해서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수사를 그러니까 못 하니까 장난치는 경찰이 거죠. 수사해 온 거 갖고 이건 하나의 제도 장난칠 수도 없습니다. 대안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법이라고 개정안을 공소. 제정안이죠, 제정안. 네. 검찰청법이 아니고 네. 공소청법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머털도사 얘기 그대로입니다. 네. 검찰은 공소만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뀝니다. 앞으로. 네. 네. 검찰청이 아니고 서울중앙공소청. 그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심의에 지금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뭐 기소부 설치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소부만 할 거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안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나왔던 얘기가 2차 검찰 개혁 가야 되고 네. 2차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여야 된다. 완벽한 분리. 그 얘기를요. 그냥 그 껄쩍대지만 말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자, 근데 여기 오늘 질문자 중에 그 헌법상 이게 가능하냐? 뭐가요?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우리 댓글에서 제가 봤었는데 어떤 내용이요? 이게 검찰한테 네. 기소 수사를 이렇게 빼서 분리를 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헌법에 반하는지. 근데 헌법에는 여부 조항은 있습니다. 영장 청구의 주체가 검사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영장 청구는 지금은 검사가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변경이 지금 돼야 되겠죠. 그거 말고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는 지금 헌법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상설 특검 나올 때나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아니 그러면 그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 네. 헌법 위반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미 그렇죠.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물론 완전한 배제가 되어버리면 이게 제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그렇죠. 것이냐는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손을 댈 거면 근본에서부터 손을 대야 된다. 대라.
그죠? 이 질문은 이혁수님이 하신 질문이고 헌법 변경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근데 좋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국회의 지금 의석 구조로 봤을 때는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상임위도 뭐 법사위나 상임위도 지금 여당이 있으니 여당의 뜻이 확실하고 시민들이 뭐 그것을 지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을 때 높아심에서 제가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그래서 수사 기소권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이 다 줬다고 치면 네. 그럼 또 경찰이 제가 그걸 질문 드리고 경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권력 3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네. 경찰청법, 네. 국정원법. 예. 그 요지가 뭐냐면 1월부터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그렇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다 그걸로 넘어가거든 경찰로. 그렇죠. 경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넣으면 경찰이 오히려 장난치면 어떡하면 경찰청장이 지금 경찰- 앞으로 경찰청장이 막 야 수사 내 지금 내 다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어두운 역사에서 보면 경찰이 설친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았죠 일제 훨씬 시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경찰 독재 네. 분명히 있었잖아요. 독재 앞잡이가 경찰이었잖아요. 부인할 수 그렇죠.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순진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대안이라는 게 왜냐하면 아하. 지금은 뭐냐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견제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갖지만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견제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검찰이 또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네. 결국 상권 분립, 몽테스큐에가 얘기했던 상권 분립, 현대 법치국가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견제와 균형입니다. 예. 특히 수사권이라는 이 막강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제가 아는 전 세계 거의 대다수의 민주국가는 예.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이 거의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만 제가 그 사족은 아니고 이건 아까 제가 3부 조상호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가 네. 있는데 이것만 좀 추가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그 판사 사찰 문건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이게 서울 고검 감찰부에 배당해서 수사가 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전부터 했어요. 네. 근데 어제 법원에서 이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판사 사찰 문건을 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는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웃기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조상호 변호사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이것이 사찰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네. 법률 위반을 넘어서 헌법 위반에 위반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 탄핵의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정치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여지가 있다. 음흠. 이 점은 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의 본 주제는 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정치 수사를 하는 어떤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의 문제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범위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뭐 바랍니다. 우리 머털 도사가 최근에 있었던 뭐 정경심 뭐 재판 결과라든지 또 윤석열 총장의 이 재판 결과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있을 또 이거에 대해서 시원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성탄절 아침인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우리 천기누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3,000분이고 댓글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너무 빨리 지금 올라가서 그러게요. 예.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죄송한데 네. 뭐 대략적으로 생각들은 비슷한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뭐 이 로이스 와이닝 같은 경우는 네. 국민 기소청 만들자 예. 뭐 이런 의견 주고 비슷비슷하네요. 지금 그 댓글에 대해 그러니까 댓글 올라오고 있는 것도 폴 하나님도 검찰에 힘을 빼야 합니다. 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정병룡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다. 근데 법관보다 훨씬 센 검찰청장 임기가 2년인데 검찰청장 임기를 6년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이 질문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에드워드 킴이 작용과 반작용, 기울면 다시 치고 오르는 법. 왜?
그냥 기울면 망해버리니까 네. 라고 합니다. 음. 또 이런 논의가 되는 것도 어쩌면 작용과 반작용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권수정님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제2의 윤석열 총장이 될 거란 걱정 안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것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런 게 있죠. 힘이 쏠리는데 부패가 싹 든다. 그렇죠. 저는 그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믿지 않고 제도를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수처 검사들은 누가 그럼 통제합니까? 공수처를 누가 지어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아 네네 하고 그냥 저희는 그냥 이렇게 있을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건데요. 공수처 검사는 지금 25명이고요. 전국의 검찰청의 검사들은 2,2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하나하나 다 털어갈 거예요.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견제 시스템. 견제와 균형의 원리고 민주주국가의 우리 몽테스큐 자꾸 오늘 몽테스큐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삼권 분립 이건 아주 강력한 권력들을 분립하는 거는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하는 거는 사람 못 믿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든 누구든 공처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통해서 견제를 하겠다라는 게 오늘 모털도사의 그렇습니다. 결론이었다. 말씀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메멘토 영화 메멘토를 예를 들었던 이유가요. 네. 분절적으로 나중에 끊어서 나타나는 단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게 전부인 양 네. 이렇게는 보지 말자. 여기서 착시가 나오고 호도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시사 평론하는 분들도 그거 하나만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것이 옳은 결론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근원적인 얘기도 지금쯤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네. 합니다. 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 모털 도사의 오늘 김종배님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마몽님 오늘 JB 타임에서 JB가 분노한다고 혈기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다라고 뭐 분노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한 거죠, 뭐. 일관되게 가져왔던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심기누설 오늘 해야겠다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은 조국 장관 후보자 수사에 개시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렇죠. 시작하면서 지금 1년 반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단순 논리를 펴고 싶은 생각은 전혀 네, 없어요.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글렀으니까 여기가 다 옳다. 네. 여기가 옳으니까 여기는 다 글렀다. 진영 논리 비슷하게 이렇게 네. 가고 싶은 생각은 네. 없는데요. 다만 시원 발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는가. 그렇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그 돼요. 부분은 정말 문제입니다. 9월 6일 작년 9월 6일 인사청문회 때 기소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게 검찰에 정치적으로 들어왔던 부분 그것을 오늘 모털 도사가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성탄절 아침인데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좀 오늘 봐주시고 네. 또 그만큼 또 우리 시청자분, 청취자분들도 좀 분노도 있고 뭐 고민, 또 걱정, 또 뭐 한호도 있을 것 같아 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날씨도 좀 춥다고 하니까 뭐 즐거운 또 성탄절 좀 되시기를. 그래도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그다음에 평온한 네. 성탄 보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분노 좀 푸세요. 얘기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분노 다 풀었으면 우리 못들 도사. 자, 다음 주에도 청기 누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